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논문을 풀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논풀쌤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시리즈 중에서 오늘의 주제는 한중일 경제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격동하는 한중일 경제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경제 문제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권까지 요동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격동하는 한중일 경제권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시죠. 격동하는 한중일 경제권에 대해서 제가 본 참고 자료는 이스트 아시아 인스티튜트 동아시아 스페셜 리포트 2018년 8월에 나온 겁니다. 제목은 확대되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한국은 어디로? 이 자료 중에서 3장에 해당되는 미중 무역 갈등과 아태지서 변화의 동학. 이 글은 중앙대학교의 이승주 선생님께서 쓰신 겁니다. 저는 이 글을 바탕으로 해서 격동하는 한중일 경제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사실 정확히 하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 세계 경제는 어때요? 격동의 흐름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미 빠졌죠. 그 중에서도 지금 접전이 붙고 있는 중국이 있는 이 한중일 경제권은 지금 격동 속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더 시끄러운 지역이 되어 있죠.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 WTO 체제, 또 오바마 대통령이 8년 동안 만들었던 TPP, 다자간 협정 체제죠. 이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양자주의 관점에서 모든 무역 문제, 경제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간단합니다. 왜 양자주의를 선호하냐면 우세한 국력이죠. 나 힘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미국 관점에서는 공정한 결과를 이끌었는데 유리하다. 근데 좀 우습죠. 힘을 우위로 하면서 공정한 결과를 낸다.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철저한 계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직후에 한미 FTA를 개정을 했죠. 일본에도 지금 강력하게 지금 협상을 요구하고, 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캐나다, 멕시코와 나프타 협정도 이미 끝냈죠. EU하고도 거의 마무리를 해가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런 많은 그런 협상들을 해가는 데서 양자주의를 선택했다 이겁니다. 이 무역에서뿐만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극동아시아 지역에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구사했던 정책,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리즈 중에 말씀드렸는데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재균형 정책을 구사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폐기하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극동아시아의 질서의 중심축을 좀 더 서쪽으로 해가지고 인도 태평양 쪽으로 확대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지역 네트워크를 넓게 더 폈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양자관계에 기반한 네트워크의 허브를 미국이 완전하게 점해서 허브 앤 스포크 2.0을 지금 만들겠다 이겁니다. 허브 앤 스포크 2.0이란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린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오바마 행정부하고는 달리 질서의 중심축을 좀 더 서진시켜서 인도까지 넓혀서 하되 이 기초는 양자주의에 입각해서 설정하겠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 중국, 일본 이 지역에 있어서의 질서가 이제 변하기 시작했어요.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는. 왜냐하면요, 트럼프 행정부는 TPP 탈퇴 결정해버렸죠. 트럼프 행정부가 TPP 탈퇴 결정을 하니까 일본의 아베 정부는 어떻게 나왔어요? 미국의 TPP 복귀를 굉장히 바라고 노력하고 있죠. 현재까지도.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길죠. CPTPP 이걸 타결을 했어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때요. 일본의 아베 정부의 리더십이 굉장히 발휘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획기적인 변화죠. 왜냐면요. 이전에는 이 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주도로 TPP도 하고 다 했어요. 미국의 힘이 절대적이었죠. 근데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TPP를 탈퇴를 딱 하자 그 공백을 누가 메꿨냐? 일본의 아베 정부가 메꿨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참 이거 현재까지 이 CPTPP에 참여도 않고 있지만 좀 조금 뭔가 석연치 않고 떨떠름한 그런 지금 환경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물론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 지역에 TPP를 했을 때보다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FTA 협정이 막 진행될 때는 우리가 굉장히 빨랐어요. 국내의 반대도 많았었지만 그래서 앞서갔는데 당시에 일본은 FTA 경쟁에서 처졌어요. 그 덕을 우리는 많이 봤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됐어요. FTA도 어때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가입표 쳤어요. 이전에 FTA는 가입표 쳤죠. 이런 때에 일본이 앞장서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CPTPP를 결성했다. 타결했다. 이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사라진 것에 대한 일시적으로 대체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미국의 리더십 부재 상태에서 또 그 일본의 역할이 미국의 리더십이 부재된 현재 극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것을 방지했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TPP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도 있어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미국이 나가는 것 그거 뭐 그렇다,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그렇다니까 그렇다.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일본이 서서히 하고 있다. 이게 경제적인 면만 그러나 요즘 돌아가는 군사적인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봤을 때 극동아시아 내에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일본이 이제 미국의 그런 빈자리를 지금 서서히 메꾸려고 무진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 무장이나 재무장이나 이런 것은 정말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이 한중일 이 군사권 또 경제권은 좀 격동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요, 중국은 TPP, 오바마 행정부에서 TPP를 타결할 때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대처를 해서 어때요? CPTPP를 만들어내니까, 타결을 하니까 그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때에 비해서는 한참 더 신사적으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는 요 근래 몇 년 동안 일본과 중국이 거의 싸우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거의 뭐 터놓고 지내고 있죠. 이거는 중국이 말이죠. TPP를 통해서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포위하고 제약하고 하는 것에 비해서 CPTPP는 어때요? 좀 더 약하겠지. 중국을 포위해서 압박하는 게. 이런 계산에서 그렇지 않나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뭡니까? 호랑이보다는 여우가 낫다. 뭐 이런 형식이 되나요? 아무튼 이 한중일 경제권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가 어때요? 조금 느슨해졌다는 거죠. 물론 이런 틈새기를 통해서, 이런 틈을 이용해서 중국은 경제 민족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경제 민족주의에서 자국의 경제를 좀 더 심화시키고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미국과 무역전쟁도 불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미국이 지금 빈자리를 일본이 지금 점하고 있긴 하지만 바로 얼마 안 있으면 미국이 또 들어오고, 그러므로 해서 미중 경쟁 관계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시작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일 경제권이 지금 꿈틀꿈틀 격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격동하는 한중일 경제권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 한국의 대책은 무엇이냐? 미중 무역 갈등에서 시작돼서 지금 한중일 경제권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의 상황. 자, 우리가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요. 최근에
CPTPP를 타결을 계기로 해서 이 극동아시아 등 아태 지역까지 넓게는, 그죠? CP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리더십을 강력하게 행사했던 사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한중일 경제권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질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은 수동적이라고 보기는 그래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남방 정책으로 해서 아세안 국가들을 껴안고 가고 있죠. 이거는 아주 좋은, 아주 바람직한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빠져나간 이 지역의 힘의 공백, 리더십의 공백을 우리도 좀 메꾸는데 한 발을 넣자. 그러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역 RCEP, 여기 RCEP라는 것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이 RCEP는 동남아시아 국가이라면 10개국, 동남아시아 국가 10개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6개 국가가 합쳐져서 전체 16개 국가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아직 타결은 안 됐죠. 진행 중에 있지만 막바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듯이 적극적으로 방안을 제시하고 참여를 해야 된다. 그게 바람직하다. 그겁니다. 그 다음 한중일 FTA, 한일 FTA 등 기존에 우리나라가 추진했던 기존 FTA와 최근에 일본의 리더십으로 타결된 CPTPP에 대해서도 가입을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RCEP, 한중일 FTA, 한일 FTA, 또 CPTPP 등 이런 우리를 포함하고 전개되고 있는 격동하는 경제권의 이 요동을 사안별로 대응하기보다는 통합된 우리만의 통상정책을 만들어서 그 틀에서 연계해서 대응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저도 이 글을 읽고 생각한 바가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힘의 변화, 경제의 변화, 경제의 권력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 길을 좀 잘 찾아야 되겠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미국과 무역 전쟁에서는 직접적으로 정면 대결이 아니라 우회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영내에서 한중일 경제권 내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 내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 내의 여러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하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유튜브 강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논문을 풀어서 우리 시사 문제나 궁금증을 풀어내는 논풀쌤입니다. 감사합니다.